네, 시선 집중의 대미를 장식하는 비컨 뉴스 시간입니다. 이종훈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야기인가요? 오늘도 두 가지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야기 저희가 준비한 오디오로 확인해 보시죠. 알림. 주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웃음꽃이 다투어 피길 기원합니다. 근본 우리 아파트에 주차장이 협소하여 밤에는 장애인 주차장을 이용하곤 하시는데 어느 주민의 신고로 주차 위반 통지서가 발부되곤 합니다. 누차 이런 경우가 발생되어 금후부터는 당 아파트에서 벌금을 책임지고 지불할 계획입니다. 이 점 양지하시고 장애인 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주민이신지는 모르지만 되도록 신고는 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1년 6월 3일 동대표.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벌금 대납해 줄 테니까 마음 놓고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하라 이야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싫어요, 이 얘기가? 예, 실합니다. 방금 들으신 오디오는 6월 4일 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밤에 한 누리꾼이 퇴근길에 아파트 공지사항을 봤는데 너무 어이가 없다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 올린 사진 속 내용을 저희가 오디오로 그대로 옮긴 거예요. 예. 동 대표가 주민들에게 대놓고 법을 같이 어기자. 법을 어겨서 문제가 되면 아파트에서 벌금 내줄 테니까 마음껏 어기시라. 그리고 신고하지 마시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참. 예. 그래서 이제 글을 쓴 누리꾼은 아니 벌금이 아파트 관리비에서 나간다는데 주민 동의 없이 이렇게 마음대로 통보해도 되는 거냐. 장애인 주차를 신고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보면 신고할 예정이다. 그리고 추후에 관리비 내역에서 빠져나갔다면 정말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네. 이에 글을 본 대다수 누리꾼들은 동 대표가 공동관리비를 자기 마음대로 통보하는 건 사용하겠다고 통보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건 공금 횡령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근데 이런 공고를 동 대표가 올린다는 거 좀 약간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입주자 대표 회의도 아니고. 여기가 한 동이 있는 아파트예요. 아, 나홀로 아파트입니까? 예, 관리사무소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관리사무소가 있어도 사실 관리사무소 명의로 이렇게 글을 쓴다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참고로 지난 2017년에 한 건물에서 관리사무소가 이런 공지를 올린 적도 있어요. 장애인 주차 위반 신고를 했더니 민원이 속출한다면서 CCTV로 신고자를 앞으로 색출하겠다. 이런 행동은 정말 아름답지 않은 행동입니다. 라고 일침을 가하는 그런 황당한 글을 올린 적도 있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는 색출하겠다가 아니라 벌금을 대납해 주겠다로 막 진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동 대표가 어떤 분인지 정말 궁금하네요. 동 대표라는 자리가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동 대표의 이 공고 알림사항 그대로 간다면 법이 왜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네. 이건 정말 어떻게 본다면 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만 또 인터넷에 댓글을 보면 간혹 이런 글도 있습니다. 협소한 공동주택의 주차장에 장애인 주차 구역이 비어 있다면 실거주 자리 잠깐 주차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오히려 장애인 주차 구역을 비워놓으면 공간 낭비하는 거 아니냐. 저녁 시간대 좀 남는 자리 자유롭게 쓰게 하도록 법을 바꾸자. 뭐 이런 글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사실 아파트의 주차는 심각하죠. 하지만 장애인 자리는 다 비어 있습니다. 왜? 그게 당연하니까요. 그러니까요. 양식의 문제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죠. 네. 두 번째 이야기는 좀 훈훈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아주 간만에 보는 국회의원의 훈훈한 미담 이야기입니다. 강선우 의원 얘기군요. 네, 강선우 의원 얘기입니다. 지난 5월 3일 대전지법에서 이 폐지를 줍기 위해 리어카를 끌고 가다가 보도 위에 주차돼 있던 외제차를 긁었던 60대 노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일이 있었거든요. 이 차주가 부득불 처벌해야 된다고 주장했다면서요? 부득불 계속 처벌해야 된다고 주장해서 사실 재판부도 고령이다. 그리고 60대 후반의 고령이고 또 장애를 앓고 있고 하루 종일 폐지 주어서 몇천 원 보신다. 그걸로 생활하시는 분이다.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부득불 30만 원의 벌금형을 그러니까 선고할 수밖에 없었던 게 외제차주 피해자가 시종일관 이 노인에 대해서 강하게 처벌해달라 이렇게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벌금은 대납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뉴스가 보도된 이후에 제법 많은 사람들이 언론사에 전화를 걸어서 이 노인을 돕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의 강선우 의원이 이 노인의 벌금을 대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좋은 일을 이제 하시긴 했는데, 네. 근데 이제 그런 훈훈한 미담 이면에는 사실은 저는 오히려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차주가 차주의 행태니까 저는 오히려 이제 시선이 꽂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도 많았어요. 꼭 사실 이래야 되느냐? 이 차주가 갖고 있는 외제 차량이 아웃땡이거든요. 뭐 그냥 아웃땡 다 해놓고 다 얘기로 아우디 거기다가 저기 본인도 참. 잘못한 게 있잖아요. 보도에 지금 주차해놨다는 그렇죠. 거죠. 본인이 보도에 세웠기 때문에 잘못한 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 뉴스 처음 보고 딱 생각이 난 게 이거
2014년 7월에 양천구에서 이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아웃된 차주는 죄송하다. 제가 보도에 세워서 다치게 만든 것 같다. 그러니까 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차주가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어요. 이재원 네.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